결국 국민의힘과 보수를 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프레임에 동조해서 아유 우리가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저들이 국민들이 그래 너네 사과했으니까 봐줄게. 뭐 다르겠네 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래 너네 사과했지 잘못했지 너네 다 죽어라고 할까요? 후자죠. 지금까지 늘 그래 왔지 않습니까? 패턴화가 되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고개 숙이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도 인정했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정하네. 그럼 너네 해산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무리하고 더 강한 요구를 합니다. 아니 애초에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새벽에 12월 3일 마침 공교롭게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게 사실 대반격의 출발점이죠. 그렇죠. 네. 단순히 기각만 된 게 아니라 판사가 이거 혐의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너네 수사 잘못했다라고 일침을 가한 그런 정도의 또 이제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가 역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다 기자회견하고 각자 사과하고 무슨 뭐 25명 같이 무슨 사과문을 올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발 이런 행동력을 비상계엄 전에 발휘를 했다면 이런 행동력으로 민주당이랑 싸웠으면 애초에 이런 사태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그때 뭐 하다가 지금 이 난리를 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장동혁 대표와 장 대표를 뽑은 당원들을 무시하고 지들끼리 난리치고 내부 총질하는 에너지의 반의 반만 민주당과 싸우는데 그렇죠. 썼으며 오늘 뭐 사과 명단 25명 그리고 한동훈과 할매 군단이 출동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들밖에 없는지 참 신기한데 한동훈도 점점 할매상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나온 한동훈 똘마니들이 반의 반만 민주당과 싸웠어도 그렇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대통령이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30차례 줄탄핵하고 예산 다 삭감해버리고 지금 딱 이맘때 이국면이었잖아요. 딱 이 시점에 감사원장까지 탄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뭐 50명 모인다 뭐 한다 하는데 50명이 집단 행동해서 기자회견하고 민주당이 입법 폭고 규탄한다라고 해봤어 봐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고립돼가지고 외로움을 호소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이유 자체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뭐 하고 있다가 지금 남일처럼 이야기를 하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계엄을 유발한 사람이 계엄을 사과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희대의 코미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엄 유발자 한동훈이 계엄 날 제가 여러분 며칠 전부터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맞아요. 기자회견하거나 페북에 글을 올릴 거라고. 그렇죠. 근데 국회 쪽문에 와가지고 팬클럽들 엄청 막 이렇게 동원을 했는데 전부 다 한 90% 이상의 6070의 여성들이었어요. 저는 6070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도 이제 90세 넘은 할머니 부산에서 모시고 있고 저는 그분들에 대한 존경이 몸에 박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자란 손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팬덤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젊은 사람들은 아예 제로고 그쵸. 그러니까 정말 그 미스터 트롯의 트롯 가수 좋아하는 일부의 대깨문 팬덤이 연예인 좋아하는 심정으로. 그렇죠. 근데 왜 이분들이 이 연예인과는 거리가 먼 이 정말 그런 상의 분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특정 연령, 특정 성별대가 집중적으로 모인다는 게 그 팬덤의 어떤 기괴함을 드러낸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별로 한동훈이나 김종혁이나 거기 모인 양반들 오늘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렇죠. 생각보다 사람이 안 모였고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한동훈계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별로 많이 안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기자회견이 화제가 안 됐고 그러니까요. 추경호가 구속이 안 됐어. 이 한동훈은 누구보다 추경호 구속을 바랬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만 거 봐라 나 아니면 답 없다 이제 내란 정당이다 할 텐데 그렇죠. 추경호 영장이 기각되면서 장동혁과 추경호 중심으로 다시금 힘이 모이게 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또 하나만한 소리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바심 많이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한 2, 3주 동안 엄청나게 흔들어대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체제를 그러니까 뭐 중도층이 떠난다느니 무슨 계엄 사고 안 하면 내란 정당 해산된다느니 난리를 쳤고 뭐 한동훈이 론스탄이 뭐니 다 자기가 했다고 공치사하고 떠들고 다녔는데 또 올드 미디어들 얼마나 또 무대 깔아줬습니까? 그런데 한 2주 동안 오히려 지지율이 따라 붙었어요. ARS는 오히려 더 올라갔고요. 장동혁 대표 개인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지지율도 오히려 상승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설도 이제 지쳤는지 더 이상 딱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논평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입장은 선명하게 보여줬고 그 입장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여당과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이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표로 나오니까 딱 하나 한국갤럽 없었으면 이 사람도 어땠을까 싶어요. 한국갤럽 없었으면 아마 지지율 가지고도 얘기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바심이 엄청 날 거예요. 당원 게시판 얘기를 해도 뭐 언론들이 비호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들 그냥 하나보다 올 게 왔나 보다 그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시한부 정치 인생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날아갈 예정인데 오늘 제가 딱 오기 전에 또 인터뷰 하나 봤거든요. SBS에서 배현진 인터뷰 했더라고요. 어제. 네, 그쵸. 오늘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헤드라인 하나에 그 자체가 자기 모순입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내가 막았다. 계엄 잘못됐다. 단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 당원 게시판 이슈는 미래로 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잘못, 남의 치부에 대해서는 오만 도덕군자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치부 들추듯이 정권 공격했으면서 자기 치부에 대해서는 들추면 퇴행이다. 앞으로 가야 된다. 미래 타령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퇴행은 가족들 명의로 여론 조작하는 진은정의하는 행태가 퇴행이고 퇴행이죠. 그걸 당대표의 권한으로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도 퇴행이에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이번 당무감사 조사한다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날이라서 여러분도 정신이 없고 평소보다 시청자 수가 많이 적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당무감사위에서 12월 10일까지 김종혁 보고 소명을 하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12월 10일 전에 김종혁이 소명을 하건 말건 10일 이후에 당무감사 회의가 다시 열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 이미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2, 3주면 당원들이 당직자들이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미 다 정리가 착착착 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대충 한 12월 한 15일쯤에 회의가 열리면 김종혁을 어떻게 처리할지 안건 하나 그리고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는 안건 2개 네. 이게 12월 중순쯤에 당무감사위에서 회의를 하고 결과를 윤리위로 토스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아마 다음 주쯤에는 새로운 윤리위원장 인선이 있어야 될 거고요. 맞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명직 최고위원도 이제 인선해야 될 거고 네. 그러면 연말 안에 적어도 당원 게시판에 대한 진실은 명명백백히 이거는 특정 IP가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IP는 진은정 것이다라는 것들이 공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친원 한동훈계도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 배현진 의원은 전 선을 진짜 많이 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발언이 천박하다 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소신껏 비판을 한다 이건데 한동훈은 그러면 안 천박합니까? 아니 진은정은 안 천박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진은정은 강남맘 카푸치노라는 맘카페에서 커피2라는 아이디로 온갖 뭐 한동훈한테 꽃바구니 운동하다가 야 너 한동훈 와이프잖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쫓겨나고 이런 게 주간조선 기사에 실렸는데 진은정은 안 천박해? 그러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비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비평하면서 자기들이 모시는 사람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너무 안 된다는 게 저는 우습더라고요. 아니 그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와 카톡을 300톡 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언 유착 사건으로 자기 사법 리스크 걸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돼서 그렇게 캐물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기사 나왔잖아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한동훈 어때?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정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자리 만들어준 건데 그 사람들 낙하산 탈 때는 좋아가지고 아니 배현진 의원 본인도 정권 초기에 인수위 대변인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겠다고 그렇게 충성맹세했으면서 이제 와서 남일처럼 천박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윤석열 정권의 부산물 따위에 불과한 한동훈에 대해서는 당원 게시판도 건들지 마라 그러고 비호를 하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팬덤이 저렇게 나만 합리적이라고 광고를 하고 다녀도 이게 고관여층뿐만 아니라 저관여층들도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저게 말로만 프레임이 짜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행동으로 평가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먹던 우물에 저렇게 침 뱉는 사람들 누가 좋게 봅니까? 그러니까 먹던 우물에 침 뱉는 사람들 그리고 조직의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의힘이라서 한동훈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은 민주당 아니라 어디를 가도 먹던 우물에 침 뱉는 사람들은 같이 못 간다. 이런 말밖에 못 듣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까지 이제 친한동훈계와
저는 사과파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과파. 이 사과파들 그리고 조중동 같은 올드 미디어들이 장동혁 흔들기 총공세를 또 펼칠 거예요. 그렇죠. 아마 내일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사설에 장동혁 왜 사과 안 했냐 그랬겠죠. 막 이러면서 또 그랬겠죠. 조질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장동혁의 뚝심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은 맞아요. 오늘 아침에 올린 입장문에서도 확인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다음 주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네. 일상 업무로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 발표하고 네. 지명직 최고위원 뽑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 네. 그리고 장경태 성추행, 김현지의 인사농단, 그 김남국 문자로 드러났죠. 네. 그리고 치솟는 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연히 맞서 싸우는데 여기에 딴소리하는 사람들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라고 이제 리더십을 더 단단하게 당원들 믿고 굳게 만들어가면 돼요. 맞아요. 오늘 국회 쪽문에 모인 한동훈의 할매 군단보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자유대학이 주최한 집회에서 네. 사과하지 마라, 그쵸. 장동혁 흔들지 마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파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뜨거워요. 그쵸, 그 저희가 에너지가- 여의도 지나면서 다 보고 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 계엄에 매달려서 이런 비본질적인 이슈에 함몰된 저 올드 미디어들과 한동훈계 말고 일반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엄 관심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의도라고 하는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찻잔속 태풍이냐면 제가 또 여러 사람들의 또 의견을 듣고 또 이제 그 뭐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보지 않습니까? 아무도 계엄에 관심 없습니다. 계엄 1주년을 누가 굳이 기념을 합니까? 지나간 사건이고 이미 새 정권이 집권을 했는데 지금 다 그냥 자기 정치성 목적으로 한마디씩 얻는 것이 이게 바로 찻잔속 태풍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통령실 있으면서도 이 정당에서 생산되는 뉴스가 저는 정말 쓰레기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맨날 무슨 사건, 사고, 사람 뒤집으면서 누구 사과해라, 누구 사퇴해라 그런 이야기만 하지 정작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어떤 정책적인 의제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이 정치인들이 그런 쓸데없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결연하게 언론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 주변 정치인들이 뭐라고 뜨내기들이 얘기를 하든 말든 무시하고 신상필벌을 통해서 깨끗하게 당 집안 정리부터 한 다음에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의제, 그러니까 이 여의도 밖을 벗어나서 어떤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면 결국 환율 얘기, 증시 얘기, 물가 얘기, 그리고 이제 쿠팡, 새벽 배송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개인정보 유출 이런 민생 이슈들 이런 걸 다루는 게 이게 진정한 정치거든요. 이 정당 뉴스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게 여의도다운 이런 광경 정말 소모적이고 쓸데없고 비본질적인 이야기로 점철된 또 하루를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일반 국민 그토록 그들이 좋아하는 중도 저간층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여기 국회 앞에는요, MBC, SBS, KBS 등이 취재 부스를 세워놨어요. 그죠. 왜 그러느냐? 오늘 밤에 이재명이 여기 와가지고 시민들이랑 뭐 행진을 한대요. 네. 그거를 이제 방송국에다 찍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말한 것처럼 이걸 뭐 아예 국경일 비슷하게 만든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아예 이걸 민주화 운동에 넣어서 유공자 만든다. 네. 그러면 이재명 치하에서는 내년 후내년에 1, 2, 3 비상계엄 해제 민주기념식 열리면 국민의힘 의원들 거기 가서 매년 참석하고 무릎 꿇고 사과할 겁니까? 총선이 있는 해에도 사과하고 대선이 있는 해에도 사과하고 그러면 그렇게 매년 아예 국경일 지정돼서 잘못됐다고 하는 정당을 국민들이 왜 뽑아줍니까? 어떻게 뽑아줍니까? 진짜 한심한 게 국민의힘은 늘 사과만 했습니다. 계엄이라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 무릎 꿇고 질질 짰던 그냥 바른정당 사과만 인간들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총선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때도 저희가 사과만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왜 사과만 하냐? 아주 간단해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제 없고 자기 전문성 없고 자기 메시지가 없으니까 자꾸 남의 일 끄집어내가지고 사과하라 사퇴해라 이런 그냥 그 얘기만 각설이 타령만 하는 거거든요. 한동훈이 딱 그랬잖아요. 비대위원장 할 때 여당이면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능력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누구누구가 뭘 했다 뭐 도태우 뭐 장해찬 최고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이종석 황상무 사퇴해라 사과해라 의료대란 사과해라 사과하라는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폭망했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은 이해찬 고문 같은 사람들이 야 그 김정혁이었나요? 김문혁? 야 김준혁, 양문석 같은 사람들 이슈 터지니까 선거는 기세다. 밀고 나가는 거다. 그냥 밀고 나가잖아요. 김준혁이 한 막말을 보면 예. 무슨 이화여대생 비하. 그 성적인 막 비하부터 이게 진짜 거의 상상 초월이에요. 장경태가 손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예. 김준혁이 입으로 싼 성범죄는 예. 진짜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들 무슨 초등학생이랑 그쵸. 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느니 네. 이거 사실은 그 가족들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다 깜빵 갈 일들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그때 거의 매일매일 그 조중동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분량의 그런 막말 이슈가 터졌는데도 기세로 밀고 간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국민의힘이 계엄이라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늘 사과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치를 왜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고 어떤 정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언론이 이거 논란 아니에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슈 공급해주면은 팔로워들이에요. 리더가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이거는 사과해야죠. 이거는 잘못했죠. 마치 그 도덕군자 선생님들 마냥 옳고 그름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정치를 왜 합니까? 내가 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대중을 따라오게 하는 리더가 되는 게 정치인인 건데, 그러니까 이 당의 그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 의제가 없고 자기들 전문성이 없다. 그런 사람들만 줄줄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고, 지금 주제가 계엄일 뿐인 거지 내년 또 이맘때쯤 또 다른 사건 터지잖아요. 또 똑같은 얘기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사과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있으나 마나한 초재선 25명. 네. 저는 그 25명 없어도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야당 노릇으로 투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네. 왜 당대표와 반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당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뽑았고요. 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107명이 그냥 그렇죠. 밥 많이 사준 사람. 네. 나랑 친한 사람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정당성과 명분이 비교 안 될 정도로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그 할매군단 행사에 가가지고 한동훈 시중 들었던 인간들, 그런 인간들 싹 정리하면 한 30명, 40명 될 거예요. 많아야 40이 안 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에 공천 못 받게 만드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다음에 공천을 못 받아야 국민의힘에서 정말 똘똘 뭉쳐서 싸우자고 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동혁, 김민수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네. 저런 인간들이 또 공천을 받고 또 장예찬, 도태우가 잘리고 김민수가 잘리고 장동혁이 밀려나면 네. 야, 역시 우리는 조중동의 영감탱이들이 시키는 대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무릎이나 꿇으면 그러니까요. 꿀지역구에서 비례대표하고 강남 송파에서 국회의원 하는구나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본질적으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인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무슨 뭐 어디 관료 출신, 교수 출신 뭐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정치인일 필요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무를 안 하고 정치적으로 정당의 승리를 안겨다 줄 수 없는 사람들이면 집권했을 때 그냥 늘공으로 들어와서 그냥 공정처럼 일하면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개파 활동이나 하고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과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 9단 18단이라고 평가받는 김재원 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끔씩 다른 센스를 취할 때도 있지만 그 어떤 비상한 만큼은 인정을 하는 이 김재원 최고 같은 분들, 사과하면 오히려 빌미 주고 밀린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과라고 하는 게 그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정치적으로 수세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옆에 한가롭게 모여가지고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 이 기각건에 대해서 대여투쟁 공세 고삐를 지금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저런 기자회견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고요. 근데 진짜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동훈이 사과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PD님, 제가 네. 방금 전에 그 속보 하나 저희 카톡방에 보여드렸는데요. 네.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예. 조원 CNI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43.5, 국민의힘이 39.1, 오차 범위 내 박빙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지선에서 여당 지지가 47.2, 야당 지지가 45.8. 보세요. 장동혁이 사과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지난주 내내 이슈였는데 그렇죠.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오르고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냐고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조원 CNI는 듣보잡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ARS 전문 회사예요. 왜 이런 결과를 그 잘난 25명이니 중도니 하는 인간들이 언급을 안 하냐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제가 여러분, 저는 무조건 시청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알죠? 네. 이 사과 명단하고 하는 한동훈 똘마니 중에서 솔직히 말해 험지라고 할 만한 지역구는 김재섭 딱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재섭 편드는 게 아니라 네. 김재섭 도봉은 쉬운 데는 아니야. 맞아, 그건 인정.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요, 보면 다 서초, 송파, 송파, 어디- 뭐 송원석 경북 김천, 그렇죠. 뭐 권영진 대구, 네. 비례대표 그렇죠. 다 꿀지역구야. 부산에 전략공천 받고 정성국 같은 사람들. 제 말이 그 단수 공천으로. 이런 그냥 꿀지역구도 아니고 요즘 애들 말로 개꿀지역구야. 이런 개꿀지역구에서 너희가 중도 민심을 왜 이야기해? 자신 있으면 너네도 다 강북에 출마하고 호남 출마하고 경기도 출마하라 이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중도 민심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이해해 줄게. 그죠. 근데 장동혁은 충남이에요. 맞아요. 충남은 왔다 갔다 하는 데예요. 그렇죠. 그렇죠. 충남에서 당선된 사람한테 개꿀 지역구 송파에서 당선되고 부산에서 전략공천 받고 경북 김천에서 당선된 사람이 뭐라고 중도 민심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더 코미디인 거는 지금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한동훈 그 본체도 계약 못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개항은커녕 어려운데 부산 못 간다 간대잖아요. 부산 간다 이게 뭐냐면 아니 수능에서 2개 틀린 사람한테 네. 수능 7등급이 야 너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EBS 봐야지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중도 타령을 하면 좀 중도층한테 자기 입증이라도 하는 그런 과정이라도 보여주든가. 아, 그러니까. 입으로만 중도에 입으로만. 그러니까 선거 이겨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윤석열 후보 대선 때 가장 중도층이 저희 지지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가장 보수층이 많이 저희한테 생착이 됐고요. 청년층 득표율도 역대 대통령 역대 최고였어요. 보수당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 확장이 됐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극단으로 몰고 자기네들이 아무튼 선거 한번 못 이겨봤으면서 중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충남에서 당선된 사람 대전에서 출마해보고 충남에서 당선된 장동혁한테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중도 민심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한동훈이는 지 인생 최대 업적이 금정구청장 이긴 거래요. 근데 한동훈이 공천한 금정구청장 외국에서 카지노 갔다가 지금 윤리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아무리 소액이라도 구청장이 외국에서 카지노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원해라 해도 알아보는 사람 많을 거고 제가 그쵸. 최고위원을 했으니까 해외 가면 호텔에 카지노 있어도 얼씬도 안 해요. 그렇죠. 조심해야죠. 오해받을까 봐. 조심해야죠. 근데 구청장이 그래 한동훈의 최대 업적이 금정구청장인데 해외에서 카지노 가다 걸렸어. 근데 수능 6등급 7등급 받은 애들이 수능에서 한두 개 틀린 장동혁한테 야 수능 만점 받으려면 교과서 위주로 해야지 이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비유적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임기 내내 혼자 본인 판단으로 이 국면을 뒤집어서 지지율 반등 모멘텀을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화물연대 때나 한일관계 개선 때나 40%대까지 지지율 다시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론이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고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강점기라고 있잖아요. 그 조원 CNI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한동훈이 입 털고 다닐 때마다 지지율 유지된 적이 없습니다. 선거만 진 게 아니라 스코어로 증명을 한 적이 없어요. 입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지금도 한동훈 지지자들이 저런 여론조사 할 때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이 축출된 상태에서의 지지율이 반영된 게 현재의 국민의힘 지지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쓸데없는 분란 메시지가 안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안정화가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정하는 층들이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지율 반등을 하는 겁니다. 이미 선반영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부에서 한동훈을 뭐 쫓아내면 뭐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여론조사를 읽을 줄 모른다라고 하는 자백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발 공감 능력이 없으면 좀 머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둘 다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당원들이 왜 화가 났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원들한테 윽박지르고 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론조사도 뭐 제대로 분석이나 할 수 있음 말도 이종섭 때문에 무슨 15%가 날라갔다 그런 소리는 하고 앉아있는 분석력 수준으로 자꾸 이 갤럽만 인용하면서 지지율 조사를 언급을 하니까 올바른 정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